60초. 정확히 60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바닥을 나무 표면 위에 얹고 그저 가만히 있는다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변화가 시작됩니다. 심박수의 미세한 조정, 손바닥 땀샘의 활동 변화, 전두엽 피질의 산소와 헤모글로빈 반응, 그리고 자율신경계의 무게중심 이동. 여러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의 유리, 노트북의 알루미늄, 자동차의 핸들, 커피잔의 세라믹. 그런데 그중 어떤 것도 나무를 만졌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의 자율신경계를 재조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눈을 감고 여러 재료를 만져도 여러분의 몸이 나무만을 다르게 알아본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건 상상이겠지. 나무가 자연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뿐이겠지. 그들은 참가자들의 눈을 가린 채 어떤 재료를 만지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 여러 표면 위에 90초 동안 손바닥을 얹게 했습니다. 대리석, 스테인리스, 아크릴, 그리고 오크나무, 그리고 그 사이 뇌의 산소와 헤모글로빈 반응, 심박변이도, 자율신경 지표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어느 재료인지 몰랐음에도 나무를 만졌을 때만 부교감 신경 활동이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뇌 전두엽의 활동이 이완의 패턴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나무를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이 나무를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왜 그 60초 안에 여러분의 손이 눈보다 먼저 나무를 알아보는가? 그 안에 어떤 물리적,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는가? 두 번째, 왜 그 짧은 접촉이 여러분의 심장, 면역세포, 그리고 뇌의 특정 회로에까지 파장을 일으키는가? 그 답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된 이야기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먼저 우리가 나무에 대해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부터 다시 정리해 봅시다. 나무는 자연 재료입니다. 결이 있고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우리는 나무 가구를 좋아합니다. 나무 마루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아마 심리적인 것일 겁니다. 나무는 자연이니까, 자연은 편안하니까. 이 설명은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체로 여기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그것이 순전히 심리적이라면 왜 눈을 가린 상태에서도 몸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까요? 왜 뇌의 전전두엽 피질이 여러분의 의식적 판단보다 훨씬 빠르게 나무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까요? 심지어 어린 아기도 자기가 만지는 것이 나무인지 금속인지 문화적으로 알지 못하는데도 자율신경 반응이 재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관찰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아기는 나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기에게는 나무에 대한 이미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균열을 만납니다. 우리가 나무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야기가 사실은 표면에 불과했다는 균열. 여러분의 손이 나무를 만지는 그 60초 동안 여러분의 몸은 세 가지 다른 층에서 동시에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물리적 층, 화학적 층, 그리고 진화적 층. 이 세 층은 각각 여러분의 몸에게 다른 언어로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세 언어를 모두 이해합니다. 의식적으로 알아채지 못할 뿐. 먼저 물리적 층부터 열어봅시다. 여러분이 손바닥을 나무 표면에 얹는 순간 무엇이 일어납니까? 열이 이동합니다. 여러분의 손 표면 온도는 대략 33도 정도입니다. 실내의 나무는 대개 20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따라서 열은 여러분의 손에서 나무로 흘러갑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한 물리학입니다. 그런데 이 열이 흘러가는 속도가 재료에 따라 극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을 열전 도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차갑게 느껴집니다. 사실 그 금속의 온도는 방한 공기와 같은 20도인데도 우린 그것을 훨씬 차갑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의 온도 감지 신경은 온도 그 자체보다 열의 흐름 속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열이 빠르게 나가면 뇌는 그것을 잠재적 위험으로 해석합니다. 몸의 열은 곧 생명이니까요. 그것이 빠르게 빠져나가면 몸은 조용히 긴장합니다. 손의 온도 감각 수용기들, 크라우제 소체와 루피니 종말이라는 이 작은 신경 말단들은 그 정보를 자율신경계로 즉시 보냅니다. 자율신경계는 즉시 반응합니다. 부교감 신경이 조금 우세해집니다. 심박수가 미세하게 안정됩니다. 이 모든 것이 몇 초 안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그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이미 판단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등이나 팔의 감각 밀도보다 수십 배 높은 값입니다. 손가락 끝에는 그것이 더 많이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도 500원짜리와 100원짜리를 구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손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잡고 있는 이 화면을 통해 세계에 대한 정보를 뇌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세계는 눈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손끝으로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손끝이 나무를 만나는 순간 그 정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무의 표면은 매끄러운 유리와 달리 미시적으로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벽의 잔재, 물을 나르던 도관의 흔적, 나이테를 형성하는 조직의 결. 여러분이 손을 나무 위로 아주 살짝 밀 때 그 미세한 결이 손끝의 감각 수용기들을 순차적으로 자극합니다. 이 자극은 완전히 규칙적이지도 완전히 무작위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종류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리건 대학교의 물리학자 리처드 테일러는 이런 자연의 표면 패턴을 프랙탈 차원이라는, 그리고 놀랍게도 자연의 나무 표면들은 그 값이 아주 좁은 범위, 대략 1.3에서 1.5 사이에 몰려 있으며 인간의 신경계가 편안함을 느끼는 값도 정확히 그 범위에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무를 만질 때 여러분의 손끝은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살아있는 유기체의 표면과 유사한 신호를 받습니다. 매끄럽지도 않고 거칠지도 않은, 완전히 규칙적이지도 않고. 이제 두 번째 층, 화학적 층으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이 정말 놀랍습니다. 나무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실내의 나무 가구나 마루판은 오래전에 벤 나무를 가공한 것입니다.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사실 하나, 오래된 나무 가구도 아주 오래된 나무 석가래도 계속해서 미세한 양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심지어 100년, 200년 된 목조 건축물의 나무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100년, 200년 된 목조 건축물의 나무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안의 나무들이 아직도 자기 안의 화합물을 아주 천천히 내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화합물들의 이름은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파피넨, 베타피넨, 리모넨, 카렌, 보르네올. 우리가 흔히 편백나무향, 삼나무향, 소나무향이라고 부르는 그것들의 실체입니다. 이것들은 원래 살아있는 나무가 곤충과 곰팡이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 만든 방어 물질입니다. 러시아의 생화학자 보리스 토키니. 그런데 놀랍게도 나무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만든 이 화합물이 인간의 몸에는 정반대의 효과를 냅니다. 우리 안의 세포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특정 세포들을 오히려 깨워냅니다. 일본 의학대학교의 이칭 박사와 그의 팀이 2000년대 후반부터 반복적으로 수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시에서 온 성인 참가자들에게 편백나무 잎에서 추출한 피톤치드를 호텔 방 안에 미세하게 확산시켰습니다. 다음 날 그들의 혈액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가자들의 NK세포, 자연살해세포의 활동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의 소변 배출량이 감소했습니다. 이 결과는 국제면역병리양리학 저널에 게재되었고 이후 여러 팀에 의해 재현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NK세포가 무엇인지 다시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중 일부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DNA에 오류가 생깁니다. 그런 세포들 중 대부분은 스스로 자멸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세포로 변합니다. NK세포는 그런 세포들을 찾아내 조용히 제거하는 여러분 몸의 조용한 청소부이자 감시자입니다. 그런데 이 NK세포의 활동성이 여러분이 나무향이 배어있는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복 실험 결과 그 효과는 실제로 존재했고 놀랍게도 며칠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어떤 참가자들은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NK세포 활동성이 정상 수준보다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몇몇 실험에서는 한 달이 지나서야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향입니다. 냄새입니다. 이것이 손끝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깊은 관계가.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무를 손으로 만질 때 그리고 그 온기는 나무 표면에서 휘발성 화합물의 방출 속도를 조금 높입니다. 여러분이 나무 도마를 방금 사용한 후에 왜 나무 향이 더 진하게 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만졌기 때문입니다. 온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60초 동안 나무를 만지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손끝은 물리적 자극을 받는 동시에 여러분의 얼굴 아래 그 나무가 뿜어내는 화학 신호를 조용히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촉각과 후각과 호흡이 동시에 관여하는 복합 감각 경험입니다. 여러분의 손끝은 화학적 방출을 유도하는 트리거이자 물리적 정보의 수신자이자 정서 조절 회로의 스위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시스템인지 잠시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손끝 하나에 이렇게 많은 층의 반응이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수백만 년 전부터, 아마도 그 훨씬 이전부터 계속 작동해온 시스템일 겁니다. 그런데 이 층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두 발로 서서 사바나를 걷기 시작한 것은 약 400만 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장류였던 시간은 훨씬 더 깁니다. 6천만 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대부분 동안 우리 조상들은 나무 위에서 살았습니다. 나무에 매달렸고 나무를 잡았고 나뭇가지 사이로 이동했습니다. 나뭇가지를 잡고 흔들었고 나무 껍질에 손톱을 걸었고 여러분의 손이 왜 지금과 같은 모양인가? 왜 5개의 손가락인가? 왜 엄지가 다른 4손가락과 마주보고 있는가? 왜 손바닥에 그렇게 많은 감각 수용기가 몰려 있는가? 이 모든 특징들은 나무를 잡기 위해 형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나무 잡기 도구입니다. 나무를 만지는 것을 잘하도록 6천만 년 동안 조각되어 온 도구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인류학자 데니얼 리버만은 그의 진화해온 환경에 맞춰져 있다고. 우리는 도시에서 살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숲을 예상합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만지지만 우리 손끝은 여전히 나무 껍질의 패턴을 기다립니다. 이런 불일치가 만성적인 저강도 스트레스의 한 원인일 수 있다고 리버만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관찰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나무를 발견하면 왜 셀 만지고 싶어 하는지 아마 눈치채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공원의 커다란 나무를 지나갈 때. 이것은 아이가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아주 오래된 신경계가 아직 도시에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겁니다. 아이의 손끝은 아직 알고 있습니다. 나무를 만지는 것이 원래는 일상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인간이라는 종의 정상적인 감각 경험의 일부였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유리와 플라스틱과 금속을 만집니다. 스마트폰 스크린, 자동차 핸들, 문손잡이, 컴퓨터 키보드, 몇백 년, 길어야 몇천 년 전에 우리 손끝에 도입된 것들입니다. 우리 손의 감각 시스템은 이런 재료들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익숙해질 수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나무는 다릅니다. 나무의 표면결, 나무의 열전 도율, 나무의 화학적 방출, 이 모든 것이 우리 손끝의 신경계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자물쇠와 열쇠처럼.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자물쇠와 열쇠가 서로를 조율하며, 그리고 우리 손이 나무를 만나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잃어버린 대화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를 실험실에서 뒷받침한 아름다운 연구가 있습니다. 지바 대학교의 미야자키 요시후미 교수는 20년 넘게 삼림욕, 실린요쿠의 생리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의 팀이 수행한 여러 실험 중 하나가 우리 이야기와 특별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참가자들에게 눈을 가린 채로 여러 재료를 90초 동안 만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율신경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가자들이 나무를 만졌을 때만 부교감 신경 활동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다른 재료들은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스테인리스는 뚜렷하게 신체를 긴장시켰습니다. 참가자들의 뇌산소와 헤모글로빈 반응 역시 나무에서만 이완의 패턴을 보였습니다. 손끝의 반응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종에 따라 달랐던 겁니다. 아마도 스마트폰의 유리 표면이거나 노트북의 알루미늄 프레임이거나 플라스틱 마우스일 겁니다. 여러분의 손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신경계에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진화적으로 말하자면 낯선 신호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신호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셀 처리하지만 이완의 방향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이 상태가 하루 종일, 매일, 몇 년, 몇십 년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우리가 그렇게 지치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이 아마도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정밀한 부분일 겁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완벽하게 규칙적으로 뛰지 않습니다. 한 번 뛰고 정확히 같은 간격으로 다음이 뛰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 박동 사이의 간격은 미세하게 변합니다. 이것을 심박변이도 HRV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심박변이도는 여러분의 자율신경계 상태를 반영하는 아주 민감한 지표입니다. 부교감 신경이 우세하면 심박변이도가 낮아집니다. 심장이 굳어져서 같은 패턴만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만성적으로 낮은 심박변이도는 심혈관 질환, 우울증, 인지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보고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미야자키 교수와 그의 팀은 반복된 실험에서 나무 재료에 손이 접촉하는 것만으로 심박변이도의 특정 지표들이 개선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60초에서 90초 사이의 짧은 접촉으로도 측정 가능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아마 여러 번 뛸 겁니다. 그 각각의 박동 사이에 여러분의 자율신경계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박동을 언제 낼 것인가? 그 결정은 여러분의 폐호흡, 여러분의 근육 긴장, 여러분의 뇌의 상태,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의 피부가 지금 무엇을 만지고 있는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일 반복되면, 몇 주, 몇 달 반복되면 그것은 여러분의 심혈관 건강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손끝의 촉각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감각 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뇌 피질의 특정 영역이 몸의 각 부위에서 오는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는 몸의 실제 비율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지도에서 압도적으로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손, 특히 손끝입니다. 캐나다의 신경외과 의사 와일더 펜필드가 1930년대에 이것을 처음으로 그려냈고 우리밀에설 호문쿨루스, 즉 대뇌 피질의 작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호문쿨루스에서 손은 거대합니다. 얼굴만큼 큽니다. 몸통보다 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뇌 안에서 손이 처리하는 정보의 양이 몸통이나 다리가 처리하는 정보의 양보다. 그렇다면 손이 무엇을 만지는가는 뇌의 상당한 부분이 무엇을 처리하는가와 직결됩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의 손이 유리와 플라스틱만 만진다면 여러분 뇌의 그 거대한 손 영역이 하루 종일 유리와 플라스틱의 신호만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진화적으로 낯선 신호입니다. 여기서 조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나누고 싶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그레고리 브레트먼과 그의 동료들은 2015년 미국 국립과학원 해보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자연 트레일을 90분간 걷게 했고 다른 그룹은 도시의 번잡한 거리를 90분간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후로 뇌를 촬영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주목한 부위는 스라 전전두엽 피질이라는 뇌의 반추사고와 관련된 부위였습니다. 밤에 잠들지 못하고 오늘의 실수를 곱씹을 때, 어제의 말이 부적절했는지 계속 되새길 때, 그 회로가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에게서 이 부위의 활동이 만성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것도 자연을 걸었던 그룹에서 스라 전전두엽 피질의 활동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도시를 걸었던 그룹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실험은 걷는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는 손끝 이야기와 통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연 환경이 뇌의 반추회로를 조용히 만든다면 자연의 표면과 손끝이 만나는 60초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의 이완회로는 하나의 감각 채널만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무를 만지는 단순한 60초 안에서 열역학과 화학과 신경생리학과 진화생물학이 동시에 작동하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조율의 결과입니다. 우리 손과 나무는 서로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 극적인 것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몇 분이면 됩니다. 손끝만이면 됩니다. 여기서 저는 조금 더 넓은 이야기로 나가고 싶습니다. 우주적으로 말입니다. 이 지구상에 나무가 처음 나타난 것은 약 3억 8천만 년 전, 대본기 후기입니다. 그전에는 지구의 육지가 대부분 이끼와 낮은 식물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식물들이 리그닌이라는 단단한 화학물질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하늘을 향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대기의 산소 농도가 오늘날의 21%를 훨씬 넘어 35%에 이르렀습니다. 그 산소는 큰 곤충의 진화를 가능하게 했고
결국 육지 위 대형 척추동물들의 진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척추동물들 중에 초기 포유류가 있었고, 그 포유류들 중에 영장류가 있었고, 그 영장류들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무는 여러분에게 지금 산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여러분에게 존재 그 자체를 준 겁니다. 3억 8천만 년 전에. 그리고 그 나무들 아래에서, 그 나무들 사이에서 특정한 손이 진화했습니다. 나뭇가지를 정확히 잡기 위해 마주보는 엄지가 발달했습니다. 나뭇가지의 굵기와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손끝의 감각 수용기 밀도가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표면의 결과, 온기와 습도를 판단하기 위해 촉각의 정밀도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지금 나무가 아닌 것을 만지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하나의 이상한 감각이 생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손을 진정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감각. 우리는 우리 몸의 가장 정교한 도구를 그것이 원래 만나기 위해 만들어진 표면들로부터 격리시켜 놓았다는 감각. 스마트폰 화면은 놀라운 발명입니다. 저는 펠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매끄러운 유리는 우리 손끝이 만나기 위해.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인들은 과학이 별의 아름다움을 앗아간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시인들보다 별에 대해 더 많이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별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확히 그런 것을 해줍니다. 나무를 만지는 60초의 과학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 순간의 신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무를 만질 때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하나의 개별적인, 폐쇄된, 독립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세계는 계속해서 몸 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것입니다. 공기가 되어, 빛이 되어, 소리가 되어, 그리고 촉각이 되어, 그리고 여러분의 손끝은 그 대화의 가장 정교한 채널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주 오래된 대화에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대화는 여러분보다 훨씬 오래되었고, 여러분보다 훨씬 크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도 진행되고 있었고, 여러분이 죽은 후에도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의 손이 나무 표면에 얹혀 있는 그 60초는 그 오랜 대화 안에서 여러분이 잠시 목소리를 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 안에서 여러분의 몸은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합니다. 아, 나는 이런 신호를 받도록 만들어졌구나. 아, 나는 이런 표면결에 반응하는 뉴런들을 가지고 있구나. 아, 나는 이 냄새 분자들에 반응하는 수용체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 결코 작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실용적인 발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영국 엑서터 대학교의 매튜 화이트와 그의 국제연구팀은 2019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약 2만 명의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과 자기 보고 건강 및 웰빙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이 찾은 것은 하나의 명확한 문턱값이었습니다. 일주일에 120분, 2시간입니다. 일주일에 120분 이하로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자연에 전혀 가지 않는 사람들과 통계적으로 크게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0분을 넘기는 순간 뚜렷한 건강 및 웰빙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은 원시리 밀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시공원, 정원, 심지어 가로수길도 포함되었습니다. 화이트의 팀은 주로 시간의 총량과 노출의 형태를 측정했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메커니즘은 그것보다 더 세밀한 무언가를 시사합니다. 매일의 짧고 반복적인 손끝 접촉이 아마도 우리가 지금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몫을 한다는 것. 창가에 놓인 나무 화분을 아침에 한 번 만지는 것. 산책 중 지나가는 나무 기둥에 손을 대는 것. 나무 도마 위에서 요리하는 것. 나무 손잡이가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 여러분, 이 숫자들이 얼마나 겸손한지 느껴보세요. 하루에 몇 분입니다. 특별한 여행이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저 여러분의 손,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6천만 년의 유산이 담긴 그 손, 그리고 근처에 있는 나무 한 조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이 작은 접촉조차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무를 지나가면서 스마트폰을 봅니다. 우리는 공원에서 앉아서 스마트폰을 봅니다. 우리 손끝은 하루 종일 유리와 플라스틱과 금속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이미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곳 근처에 아마도 나무가 하나 있을 겁니다. 창밖에, 아파트 로비에, 길가에, 공원 한 구석에, 또는 여러분의 방 안에 나무 가구가 하나 있을 겁니다. 책상, 의자, 서랍장. 그 나무는 이 이야기를 듣기 전부터 거기 있었고, 이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거기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의 조상들은 여러분의 조상들과 함께 3억 8천만 년을 지나왔습니다. 그 나무의 표면에 있는 미세한 결은 여러분의 손끝이 6천만 년 동안 인식하도록 훈련받은 언어입니다. 그 나무의 열전도율은 여러분의 자율신경계가 안전신호로 해석하도록 조율되어 있는 물리적 특성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후 여러분은 조용히 일어서서 그 나무 쪽으로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그 표면에 얹으세요. 60초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세요. 그저 손끝의 온기가 나무로 흘러가는 것을, 나무의 결이 여러분의 손바닥의 수용기들을 순차적으로 자극하는 것을, 여러분의 심장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대부분은 느끼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르티솔이 떨어지고 심박변이도가 상승하고 부교감 신경이 조용히 우세해지고 여러분 몸의 감시자들인 NK세포가 자기 자리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잠깐, 아주 잠깐 자기 자신을 기억합니다. 아, 나는 이런 신호를 받도록 만들어진 몸이었지. 아, 이 감각이 원래 나의 것이었지. 아, 나는 이 대화 안에서 태어난 존재였지. 그저 여러분과 함께 며칠, 몇 주, 어쩌면 몇 년 동안 남아있기를 바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손이 6천만 년 동안 나무를 만지도록 조각되어 온 도구라면, 그리고 여러분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나무의 언어를 알아듣도록 준비되어 있다면, 그리고 단 60초의 접촉이 여러분의 자율신경계와 심장과 면역계와 뇌의 반추회로에까지 미묘한 파장을 일으킨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의 대부분을 유리와 플라스틱과 금속만 만지며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몸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낮, 우리는 아마도 우리 자신의 가장 오래된 대화 상대를, 우리 자신의 손이 원래 만나기 위해 만들어졌던 존재를 매일 지나치면서도 만지지 않는 최초의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밤 여러분의 손이 나무의 한 표면에 잠시 머무는 그 60초가 그 이상함을 아주 조금 되돌리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